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제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유행이 점처럼 잡히지 않고 있자 정부가 결국에는 비수도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였습니다. 예. 이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로 수도권의 확산세는 정체 국면에 들어섰지만 풍선 효과로 비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이번 주부터 공교롭게 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함께 시작이 되잖아요. 네. 계속해서 변하는 방역 수칙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이제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휴가철 방역 수칙 또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이번 시간 챙겨 보셔야겠는데요. 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우선 해수욕장 이용 방법이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휴가철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해수욕장의 이용이 다른데 특히 비수도권의 해수욕장은 물론이고요. 공원이랑 휴양지 등은 이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우선 야간 음주가 금지가 됩니다. 예. 이 속초를 제외한 강릉, 동해, 삼척, 양양 등 동해안 지역의 해수욕장은 오후 8시부터 해수욕장 출입까지 막은 건데요. 이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요즘 인기가 굉장히 있는 이 양양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이고 서핑 해변은 특별 점검까지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일부 시군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충남 보령과 태안, 서천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8개 시군 을 포함해서 전국 36개 시군인데요. 이 휴가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는데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보령이나 태안, 서천에 사실 되게 큰 대규모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염 우려가 사실은 좀 있는 상황인데 방역 당국의 설명을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은 36개 시군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라 인구가 작고 예방접종률이 높고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들입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이동이 많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환자 발생이 작아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모쪼록 당부드리면은 이런 지역이 안전하다고 가시라고 지금 안내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단계를 올릴 정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무릅쓸 정도의 유행이 없기 때문에 단계를 안 올린 것이라서 그 점도 함께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예 휴가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여러 조건들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 같은데 그럼 개장 시간 동안은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개장 시간 동안 해수욕장 이용에는 특별한 어떤 제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전국 모든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전에는 안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방문 이력을 등록하는 안심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방문객을 일일이 체온 측정을 하느라고 긴 줄이 늘어서면서 오히려 이제 감염 위험을 더 높였다 이런 평을 받았었는데 네. 올해는 체온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체온 스티커나 안심 손목밴드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심콜과 체온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객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필요하다고 해요. 네.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또한 고심 끝에 떠나는 휴가인 만큼 사람이 적은 곳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네. 이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또 사전 예약을 통해서 입장객을 통제하고 있는 해수욕장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확인해보고 휴가 계획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물놀이를 할 때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그 해수욕장이든 수영장이든 물놀이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우선 방역 수칙상으로는 물속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해수욕장이든 수영장이든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예. 이 물놀이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고 마스크를 정말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괜찮지만 나머지는 저는 마스크를 물속에서도 쓰는 게 맞다고 튜브를 타고 항상 목 이상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벗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놀이풀에 사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다 바글바글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물놀이를 하시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처럼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물놀이 특성상 마스크를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뭐 아무래도 물속에서 마스크 착용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염 위험은 더 크진 않을지 좀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이 실제로 수영장 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섞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험해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영장 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0초 안에 비활성화, 그러니까 무력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 네. 이는 수영장 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염소와 같은 이 소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독제 때문에 바이러스 활동이 무력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살균 처리를 하는 수영장 물이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계곡이나 바다 이런 데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떨지 이제 궁금한데 연구팀이 이와 같은 실험도 함께 해봤거든요. 예. 이 실험을 해보니 오염된 물일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줄지 않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처럼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 안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만약에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같은 데서 감염 사례가 나왔다면 그거는 물 속이 아니라 물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뭐 식당, 카페 그리고 또 튜브나 이런 공용 물품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비말 전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 밖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하고 거리 두기를 확실히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지역마다 인원 모임 그 제한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역이 다른 곳에 사는 친구나 친척들끼리 함께 모여서 여행을 가는 건 괜찮은 건가요? 네, 우선은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까지다.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오후 6시 이후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오후 6시가 넘어가면 2명까지밖에 못 모이잖아요. 네. 이게 숙박시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객실 정원 기준 초과는 금지되고 또 수도권의 경우는 오후 6시 이후에 3인 이상 숙박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또 최근 양양의 한 숙박시설에서 자정까지 노마스크로 파티가 있어서 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통해서 이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이벤트, 뭐 바베큐 행사 이런 것들도 전면 금지됩니다. 네. 또 서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약에 모였다 그러면 각각의 그 거주지의 기준이 아니라 모여 있는 장소의 기준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따라야 하고요. 아, 네. 예.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직계 모임 그러니까 직계 가족의 모임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되는 것도 지자체별로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이 조금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양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